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탈원전, 태양광 그리고 통계 조작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현재 9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기징역이라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문안을 통해서 성큼 다가온 법치의 심판을 피하고자 타락한 정치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준비 공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는 청와대 핵심 참모 그리고 문재인 30년 친구까지 총 15명이 실형을 구형받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본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위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 잠이 오지 않는 긴 밤이 될 것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박영수가 구속되었고 최강욱의 국회의원 상실 판결은 더욱 그를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곧 조국 전 장관의 법정 구속이 이어질 것이고 더해서 사법부 김명수 체제가 끝나게 될 경우 연이어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 비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어제 병원 이재명 방문은 단식 탄식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단식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측과 이재명 간의 일종의 교모하고도 음흉한 거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일시적인 적과의 동침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현재 9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최소 36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2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역시 불법과 비리는 이재명 못지않게 첩첩산중입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태양광, 탈원전, 시민단체 불법 지원, 그리고 통계 조작까지 권력형 부패의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집권 5년 만에 어떻게 이처럼 처참하게 무도한 부패와 비리가 터질 수 있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은 지금 친명이냐 친문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질 겨를도 없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병문안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5년 집권 기간에 저질러졌던 범죄는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들의 장기 집권 플랜 하에서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나라에 분명 절대자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손길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과 이재명의 낙선이 첫 번째입니다. 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의 역사로만 설명될 수 있는 대선이었습니다.
최강욱 국회의원 자격 상실은 좌파 무죄로 유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3년 8개월이나 걸린 최강욱 사건을 보게 될 때 문재인 김명수 체제가 어떤 정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가공할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한 곳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했고 정부 모든 부서에 적폐 청산팀을 가동해 왔습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에 단지 법무관 출신 변호사였던 최강욱을 임명합니다. 최강욱은 조국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최강욱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2020년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과 그 실세들은 정말 많은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들이 터지고 있었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같은 수조 원대 금융 비리들이 무더기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탈원전 비리는 국가의 근간을 삼키고 있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오직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에서 물러나고 추미애가 등장합니다. 추미애는 노무현 정권 당시 엄청나게 몰락했던 민주당을 재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추미애에게는 법무장관이라는 직위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면서 그녀는 법무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그 일당들이 저질러 놓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과 부패를 숨겨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가 바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추미애 장관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논란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검수 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종결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수사 지휘권이 7번이나 행사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문재인 이전까지 역대 정권에서 수사 지휘권은 노무현 정권 때 2번이 전부였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검찰에게 수사 독립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노무현 두 정권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법을 유린한 정권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의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을 덮으라는 살아있는 정권 문재인 권력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를 지시합니다. 수사 라인에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을 중앙지검장에 박아놓고 사사건건 윤 총장의 수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중대한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강욱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결재를 3번이나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당시 중앙지검 3차장 송경호와 특수 2부에 있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강욱을 기소하게 됩니다. 강력한 정권 실세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하자마자 추미애 장관은 송경호와
고영건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인상권을 패싱하는 추미애 장관의 무서운 권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고 최강욱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번이나 기소를 거부했던 사건을 송경호와 고형건 검사는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을 기소해서 국회에서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정말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천한 유능한 검사들입니다. 송경호, 고형건 두 검사를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고 고형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아들의 병력 비리 사건으로 수사가 재개되어서 사법처리 대상에 있고 이성윤은 현재 법무연수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국의 디케어의 눈물 출판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현직 검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국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조국, 최강욱, 추미애, 이성윤까지 모두 사법 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이고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9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단식 투쟁으로 개인 비리를 방탄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자기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들고 있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치는 늦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신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